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두산에너베이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저를 모르신다면 이런 자료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 커널 멤버십에 현대공업 사라고 한 다음에 바로 슈팅 나올 때 매도 신호도 드렸고요. CJ 같은 경우는 11만 8천원 매수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금 매수된 상태에서 오늘도 13만원까지 갔었죠. 다시 한번 기존의 회원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두산에너베이티 주가 전망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두산에너베이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정치 폴리티컬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눴을 때 진보 쪽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원자력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런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내일이 4월 4일 탄핵이 인용될지 가결될지 뭐 그런 기각될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기 대선을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무래도 저쪽 정치인이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쵸?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도 잡으시려면은 사실 제가 이때도 이제 웨캐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을 눌림목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을 쫓아서는 많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 얘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을 꾸준히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의 SMR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이제 오콜로 지베르노바라는 주식들이 있는데 특히 SMR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을 한번 여름에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박스권을 세게 돌파했다. 그 세게라는 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 세게가 거래대금이 보시면은 1조 4천억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지분관계가 지배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슈와 원자력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겹치면서 폭락이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원자력은 무조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으로 그 관련주가 내린다 하면은 이때 잡아놓으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HD 현대중공업이 이미 제가 17만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던 종목이고 이런 조선주와 원자력 그리고 반도체 AI 반도체 쪽은 장기적으로 괜찮고 전력도 괜찮다 얘기를 드리는데 뭐 HLB라든지 뭐 금양 2차전지 이런 쪽은 제가 별로 안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초경차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하면 여러분 TSMC라는 반도체 회사를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원자력의 파운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볼 때 그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면 21,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찬스고 그 이후에 항상 폭락이 나온 다음에는 몇 달에 걸쳐서 이런 분위기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 참고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차트 관점을 일단 살펴보면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기업 분석, 두 번째 차트 분석, 세 번째는 내러티브인데 제가 이제 내러티브와 차트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이렇게 도와드릴 건데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일단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슬쩍 높여놨어요. 그러면서 이만큼의 박스권도 돌파했어요. 이거를 왜 지금 설명드리냐면은 과거에 제가 하나 시스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리조선소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로 대장주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24,000원과 뭐 폭넓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 엄청난 폭락장이 오면은 그 폭락장에서 마이너스 30% 내외에서는 바닥을 찍습니다. 최종 마이너스 35% 내외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원자력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한화에어스페이스와 항공항공우주. 근데 항공항공우주도 오늘 이제 우연히도 마이너스 28%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만약에 30%대가 7만원 이하다 싶으면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계속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매수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다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이제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여러 이유,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을 여러분들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봤을 때는 2025년 4월 한국수적 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본계약이 임박해지면서 2009년 UAE 원전 이후 두 번째 원전 수출 기대감 고조, 그쵸? 여기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4월, 그죠? 본계약 임박.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뭐 정치 이슈로 인해서 내린다면은 당장 빠르게 급반등 가능성도 있겠죠. 뭐 더 폭락하더라도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뉴스퀘어 파워, 그러니까 이제 티커로는 SMR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SMR 밸류체인 기업들을 주가가 트리거로 작용할 것인데, 대표적인 게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큰 이슈란 무엇이냐? 현대건설이 원전 SMR 등을 포함한 신규 수주는 2025년 18조 원, 2030년 25조 원을 성장 목표로 가져갑니다. 그쵸? 거의 뭐 한 플러스 60% 70%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주들이 건설 사업으로는 상당히, 그쵸, 모멘텀이 없으니까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원자력 관련주, 원자력 대장주로 엮이면은 이제 지금 팀 코리아, 그러면서 한미 협력 이렇게 해서 공통 분모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뭐 삼성물산이나 DLENC도 다 좋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원자력을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퓨어 비즈니스 모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도 왜 유일로보틱스는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갈까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폭등을 했었는데, 유일로보틱스는 그쵸, SK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로보틱스도 얘기를 처음 드렸던 게 어떤 시점이었냐?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이 20%대 상승, 그리고 거래대금이 300억 나왔다. 그러면서 SK 이런 종목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 사업만 하는 회사가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 매출 비중이 뭐 제가 알기로는 3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퓨어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사실 BHI 같은 종목이 훨씬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길게 놓고 보면은, 그쵸, 7,500원에서 24,000원까지 단기로는 상당히 가장 크게 오른 게 원자력,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인데, 그리고 이제 실적이 동반되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1차 개통 주기기, 주기기다. 그래서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제조사로 지난 40년간 전세계에 가장 많은 주기기를 공급했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성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성, 그리고 뉴스케어와의 연결성, 이렇게 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성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대다수의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를 한 34,000원 내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4,000원 내외가 무슨 얘기일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신고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신고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엄청난 폭락이 나온 다음에 신고가 갈 가능성을 있는 종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26% 나왔고, 지금 만약에 탄핵
관련 이제 해서 정치 리스크가 생기면은 어떤 세력, 정치 세력은 그 원자력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좋다고 해서 계속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86년에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저 같은 경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분명히 기억하는 게 그 이유가 제가 2006년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2007년부터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한전기술과 한전 KBS 이런 주식들이 다 보시면은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을 거예요. 맞나? 박근혜 정부 MB 때가 2007 금융위기 이후고, 그쵸? 그 다음 박근혜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엄청난 폭등했다가 여기서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011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어떻게 되면 폭락 나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뿐만 아니고 한전 KBS도 한번 볼까요? 한전 KBS,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BS. 한전 KBS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죠? 엄청난 폭락이 나와요. 근데 한전 KBS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또 이제 유망할 거다 해서 폭락 나왔다가 다시 신고가 가곤 하는데, 지금도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과연 신고가 갈 수 있는 재무제표상으로 새로운 실적이 좋아질 종목,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봐야 되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형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한 번도 이 종목이 1000억대 영업이익 평균 나왔었는데 6천억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이미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방산, 우주, 그리고 원자력, 건설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관세 관련해서 리스크를 만들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을 내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 급등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역사적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승률이 90% 이상, 95%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얘기는 제가 과거에 해드렸습니다. 35에서 40 뭐 이때 가면은 그때 완전한 저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벤트 이제 가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지금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음 주도 저점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매수하기 좋은 찬스고, 이번 기회에 매수를 잘 해놔야 과거에 제가 분명히 시장 안 좋을 때 사라고 했던 종목들 잘 보시면은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사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 APR도 4월 2일에 내릴 때 초반에 뭐라고 하면 6만원 초반에는 저가 매수 분명히 유익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쵸? 오늘 저점 어디에요? 6만원 초반입니다. 6만 1,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 종목 저 종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잘 사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이 원자력과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계속 좋게 본다면은 한번 지금 이제 이번에 탄핵 관련해서 리스크가 생기면은 내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저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말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장기적으로는 오를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마이너스 10% 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근데 그거는 의미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 때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사태 때 이 저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예를 들어 이게 보시면은 이제 상장하자마자 여기서 보시면 신고가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7,000원, 15,000원 사이에 사라고 했는데 13,000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10%라는 거.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HD현대중공업도 175,000원에 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기억에 너무 남아서 제가 이 HD현대중공업 이날 10월 7일에 사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18만 5천 원부터 그냥 대충 사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30만 원 나이까지 가니까. 근데 어떤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사자마자 마이너스 6%가 나냐. 근데 이제 다음부터 계속 오르니까 1년짜리 연장 결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37만 원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HD현대중공업만 제가 6개월간 사라고 합니다. 계속. 여기서도 사라고 해, 여기서도 사라고 해. 사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근데 군함 관련해서 모멘텀이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제가 이때도 17만원 하회하면 무조건 사십시오 했는데 이날 16만 8,900원 하회하더니 다시는 이런 자리가 안 옵니다. 지금은 다시는 이런 자리가 안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거의 모든 주식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세 관점에서 내러티브가 크게 생기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큰 공부를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 특히 기자재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시공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인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다면은 지금 뭐 단기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메딕톡스 같은 경우 브라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 뭡니까? 한류 피부 미용 관련해서 지금 엄청난 화제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시술 가격이 30%나 저렴하고 한국에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에서 22년부터 24년에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휴재,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은 저희 신고가가 있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제가 휴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신고가 간 다음에 마이너스, 그죠? 이것도 신고가 간 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30%까지 나섰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마이너스 30% 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고요. 고점에서. 소형주는 마이너스 50% 전후. 그죠? 근데 이제 중형주는 마이너스 40% 내외.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멤버십 이벤트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고 지금 이번에 한국 주식을 무시하면은 솔직히 그때도 제가 시장 급락했을 때 이제 성광밴드, HD현대중공업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런 자리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12월 폭락장이 왔지만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뭐 이거 못 삽니다. 여기서 그냥 사지 않으면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야 될 종목들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뭐 안 좋아질 거 좋아질 거 생각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작년 12월에 0.86이었고 지금도 0.8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을 뭐 좋고 안 좋고 얘기할 거 없는 게 제가 집중적으로 좋다고 얘기한 종목들은 다 급등했습니다. 다 급등했어요. 거의 다 엄청나게 올랐고 물론 이제 뭐 100%는 아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집중적으로 교육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승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는 지금도 이번 장에서 사야 될 게 뭐 소캠 관련주면서 CXL 관련주인 종목 한 종목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 영업이익률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제 로봇도 거의 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해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드론 쪽이라고 봐요. 이런 종목은 사실 이게 멤버십에서만 교육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두산에너빌리티 한 종목을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관련해서는 CJ가 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CJ는 제가 11만 8천에 우리 멤버십에 계속 사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CJ는 계속 사십시오. 현대공업은 6,300원 사셔서 6,750원 돌파할 때 매도하십시오 했는데 7,000원 찍었죠. 오늘 이제 CJ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만원 돌파했죠. 제가 이제 더 올라간다 계속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11만 8천원 계속 12만원 계속 샀는데 오늘 또 사신 분들 또 수익 났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한번 함께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걱정할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쯤은 하락할 수 있지 않냐 그 정도의 단기는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단기로는 한번 이제 위너스 같은 종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위너스 같은 경우는 국내 스마트 배전 설비 쪽이니까 이런 쪽도 뭐 전력 관련해서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스몰캡인데, 위너스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17,5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17,500원 이렇게 찍고 급등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거라고 보기보다 이 종목은 이제 스몰캡이니까 약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실 줄 아는 분들만 하셔야 되고, 모르면 이제 membership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은 내일 이제 예를 들어 17,000원과 15,800원 뭐 이런 라인에서 뭐 내일 또 모레 뭐 이렇게 한번 눌림목 생긴 다음에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공업으로 수익 났다고 감사 인사 연락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데, 이번에 그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쯤은 하락이 나올 상황이 되지 않냐. 그래서 21,000원과 19,000원 사이가 한 번쯤 올 수 있지 않냐. 물론 제 얘기가 틀리고 그냥 그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이제 수익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CJ 최근에 계속 단기 매수 강조한 종목들인데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셨고요. 현대공업 CJ 8% 4% 54만원이나 버셨고요. 현대공업 또 휴젤은 제가 40만원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수익 나신 분 계시네요. CJ 41만원, 현대공업 65만원, 그리고 165.9만원 오늘 하루에 수익이 나셨습니다. 현대공업 HD 현대미포 43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한 성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고 싶다면 멤버십에서 함께 하세요.